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검찰개혁 완수라고 반기는 분도 있는데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졌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보안수사권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면은 이게 전면 폐지되는 거죠? 아니요. 15일 뒤에 공표를 해야 폐지되는 거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면은 오늘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다 합의가 된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하은기 대변인이 생각하는 이 보안수사권 폐지는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이 오만한 더불어민주당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럴 수 있구나. 홍기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렇게 추진하면 불벼락을 맞을 것이다. 마냥 실드 치지는 않네. 저 원래 이런 공격이 있어서.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보안수사권 전치론자입니다. 그래요. 네. 폐지를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토론하고 설득하고 수기를 해야죠. 그럼. 60%나 반대하는데 당 지지층도 반대하는 걸로 지금 전환되고 있잖아요.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윤기 사건 같은 거 경찰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하는 걸 보안수사권 통해서 바로 잡았단 말이에요. 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장윤기 사건 같은 거 경찰이 터지면 어떻게 할래? 그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검찰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 모르냐 이러는 거야. 나도 안다고. 근데 묻는 건 A면 A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없을 때 장윤기 사건 같은 게 터졌을 경우 어떻게 이거를 뭐 대처할 거냐. 이 대안을 묻는데 검찰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동문서답 아니에요. 그죠? 네.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명은 뭐 신문에 알리자 이러고 최강욱 의원. 한 명은 뭐 피해자가 수사 같이 할 수 있게 하자 이러고. 이건 김용민 의원. 킥스에 올리면 된다 뭐 이러고. 킥스라는 그 형사사법 포털 그거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경찰이 아예 안 올렸을 경우가 장윤기 사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거 대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무 대책도 없이 저렇게 하고 있네 라는 게 지금의 여론 지형인데 이걸 막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불벼락 맞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 자체를 다들 이렇게 뭐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강구하면서 이렇게 뭐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당대회 때문이에요. 전당대회에서 이슈화가 되면 이게 의제로 설치되면은 당권을 그 정청래 대표한테 뺏길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걸 겁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께서 당권을 잡으면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권 폐지론자들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네. 롤백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음 당권이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 대표한테 넘어가면 솔직히 말하면 저희 다수당이라서 형사소송법에 조문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 다시 롤백이 돼요. 근데 져버리면 그럴 동력도 상실하거든요. 아까 그 김성열 최고위원께서 그런 게 어디 있냐 비겁하게 그냥 자기 입장을 말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판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속회하게 속 시원하게 말하고 의석세석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기고 보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까 김민석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뭐 계속 보안수사권 폐지 계속 생각해왔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 잠깐 짚어주셨는데 저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예외적으로 남겨놔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법무부 장관은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그 본인 법무부 장관 얘기 안 들어주니까 국민의힘 정전식 원내대표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여를 해서 이런 우려를 좀 전달해달라. 국민의힘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자리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민주당도 장윤기 사건이 막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될 때는 약간 뒤로 빠지는 듯 했어요. 이거 당론으로 의결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엔 당론 의결하고 이렇게 법안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속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김민석 총리가 총리였을 때 정부에서도 이제 정부 안 역시 완전 폐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총리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은 아니라는데 총리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도가 이제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는 뭐 대통령도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 메시지를 다시 냈을 때 김민석 후보한테 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SNS가 지금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저는 비겁하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지층의 대통령을 넘어서서 대통령 됐을 때 이제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거부권에 대해서도 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지금 공소기각 부분이 들어갔다는 것도 어제부터 계속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건가? 내부의 브레이크라는 게 전혀 듣지 않는 이 상황이 좀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거 민주당원들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고요. 민주당원들도 자신이 형사 피해자가 됐을 때 내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맞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권력을 쥐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글쎄요,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쥔 사람들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못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해요. 자, 아까 하원기 대변인이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면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돼도 14일이 남아있다, 15일이 남아있다, 이거는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벼랑으로 미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자기들은 통과를 시켜놓고 대통령한테 야, 거부권 네가 이제 쓸 거면 써. 이게 대통령을 지키는 여당의 모습일까요? 오히려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안 냈어야죠. 그럼 저는 되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 법안은 정치라는 심지어- 게 뭐 호쾌하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그냥 낙선하는 게 정치가 아니라 어쨌든 유권자의 지형을 봐서 선거에서는 이기고 나서 제도를 통과시키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니, 만약에 잠깐만요. 네.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지금 유권자 지형이 이런 상황에서 뭐 시원하게 얘기했다가 낙선하거나 하는데 진짜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되느니 아예 그냥 여기에서 뮤트 시켜버리고 뭐 저런 욕이야 뭐 저 비난받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해서 일단은 동력을 확보해 놓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을 감수하면서.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저는 다른 방송에서는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항상 김성열 최고위원처럼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대통령을 벼랑 끝에 모는 거라는 둥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수 정부에서 여당이 합의해서 추진했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던 사례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법 관련해 가지고 제2요구권 행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뭐 배신의 정신이 어쩌니 그러면서 그때 난장판 났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면 네. 국회가 처리하는 일이라도 다시 한번 수기하고 고민해 보시오라는 게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제2요구권이에요. 근데 보통 제2요구권을 야당이 추진하는 법을 소수 여당이 막기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것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권한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거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하면은 뭐 당이 쪼개지고 대통령 부담이 심해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게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기 똑바로 안 하고 우격다짐으로 하면 대통령이라도 막아야 되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안 수사권이 왜 오늘 국회에서 이거 통과를 시켜야 되냐? 왜 그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건 또 그거예요. 왜 이렇게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 스케줄에 맞춰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10월 2일에 검찰이 폐지되니까 그 전에 이 법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월 2일에 폐지되는 것도요. 작년 전당대회 때랑 연결된 거거든요. 대통령은 대통령 될 때 검찰 개혁하겠다 했지 언제까지 검찰 없애버리겠습니다. 이거 공약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 임시 전당대회 때 정청래 후보가 추석밥상에 검찰 개혁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사실 사람들이 좀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추진력을 얻더니 추석밥상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검찰이 폐지되는 거는 올해 10월 2일이 되는 걸로 그리고 보안수 사건 관련 이런 것들은 좀 남겨놓는 형태가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10월 2일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민주당의 당내 권력 다툼 때문에 생긴 시기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민생과 관련 있는 건데 번개불에 콩고막 탈 수는 없으니까 한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법이라는 건 유예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서 다시 한번 수기를 거쳐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민주당은 아니다. 10월 2일에는 폐지되니까 그때까지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토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국민들을 위한 거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들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토론조차 하지 않고서는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갖고 있고 말씀하신 국민들도 60%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뭐 방송 평론 말고 그냥 뭐 툭 까놓고 얘기하면 누나나 나나 마이크 내려가고 나면은 정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나도 사실 정상적인 얘기하는데 윤호긴 쟤네들이 장동혁 미니까 속 터질 거 아니에요. 뭐 어떡하냐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이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 그런 얘기하면은 떨어지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해주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지. 강성 지지층을 그래서 설득하는 작업을 하셨어야 돼요. 아이 뭐 네, 국민이 뭐 그거에 개혁신당은 대해서 하고 있을까봐 그러면은 강성 뭐 지지층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지. 얘기를 하면 수박 취급을 당하고 조금 박해처럼 쫓겨나고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물론 하원기 소장 같은 경우에 하죠. 강성 지지층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권력이 있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앞서서 안 했어요. 근데 눈치만 봐왔잖아요. 강성 지지층을 설득하려고 누가 나섰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강성 지지층 무서우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 호쾌하고 뭐 시원한 얘기만 한다고 해서 권력을 잡을 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지금 호쾌하고 시원한 게 아니라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지금 평생 평론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관한 문제는요.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내야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국민들도 지금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왜곡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전당대회,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가지고 이걸 추진하는 거 이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계속 공회전이니까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데 그 한동훈 의원도 하고 싶어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안 껴주겠죠? 근데 이제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필리버스터 하려면 3분의 1 서명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니까 필리버스터 자체를 열 수가 없어요. 열려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 필리버스터를 열고 그 필리버스터 명단에다가 이렇게 협조가 필요한 거죠. 거기 이제 그 만약에 사이가 좋으면 무소속 의원도 뭐 올라갈 수 있다는 예, 거죠. 무소속 의원이 자기가 그냥 그 주도해서 내가 필리버스터 할래 이건 불가능해요. 국회법상. 그러면 이제 사실 한동훈 의원도 하고 싶어 하나 장동혁 의원이 안 껴준다는 그 내가 얘기죠. 아침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뭐 민주당 의원들한테 다 친전 보내서 토론하자고 하는데 왜 토론을 안 하냐고 병민이 형이 막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국민의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말이 되냐. 지들은 필리버스터도 안 끼워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동훈 의원 목소리 듣고 싶으면 필리버스터나 끼워줘라 그러면 첫 번째 그러고 난 뒤에 토론 안 왔다고 뭐라 해라. 그러니까 병민이 형이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나가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또 장동혁 대표가 혼자서 24시간 필버를 다 성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와, 진짜? 굉장히 1번 주자가 굉장히 길게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4시간 다 할 수도 있고 하여튼 10몇 시간은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뭐 한 2명 많아야 한 3명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뭐 주진우, 나경원, 뭐 곽규태 뭐 법률위원장 했었던 분들부터 해갖고 다 이제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할 얘기도 많아요. 누나도 심지어. 필리버스터 참 잘하겠다. 이번에는 다음 사람이 못해. 그게 문제야. 국민의힘 누나 혼자 다 채워서 다음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잘 정리해서 이렇게 순서를 잘 사이좋게 정했으면 좋겠어. 멱살 같은 거 잡지 말고. 네. 그러니까. 왜 너네들만 24시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적당히 잘 안배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좋겠다. 당에서도 하고 말씀드립니다. 싶은 분들이 많고 앞순서로 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은 또 지금 법사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뭐 그런 이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리스트업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동훈 의원대로 본인도 이슈 메이킹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꼭 뭐 필리버스터로 가지 않아도 나름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 무소속 의원 한 명쯤 뭐 너 알아서 하지 왜 여기 와서 자꾸 찐붙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한 7번쯤 주고 6번이 끝내버리면 되잖아. 그럼 멱살 잡지. 아니 멱살 잡지. 우리 당도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제 기억에 한번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인가 네. 그때 명단에 올린 적이 아,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까지 안 오더라고요. 네, 우리까지 안 오고 앞에서 그냥 끊어버리시더라고. 아, 오늘 서운하겠네. 같은 그런 기억이 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뭐 2명 정도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진짜 큰일이다. 안타까운 일들이 많네요, 객신당은. 아니, 진짜 지금 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야당이 이렇게 한심한데 진짜 이렇게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야당이 저렇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진짜. 어떡하냐 대한민국은. 자, 웃기지만님께서 있는 집 아들 김성열 화이팅. 저 있는 집 아들이었어요. 네. 뭐가 있지? 뭐 있지? 후원금도 안 받고 선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후원금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심장문신님께서 마지막에 공소 취소 끼워넣기 불벼락 맞는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공소 취소를 끼워놓은 게 아니라 공소 기각을 끼워놨어. 위법하게 그 수사했을 경우가 드러났을 경우 법원에서 공소 기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서 지난번 공소 취소 특검 그거랑은 내용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그리고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서 공소 제기되면 법원에서 당연히 기각해야 그리고 되는 거지. 검사의 소추 재량권의 현저히 일탈에 공소가 제기됐을 때 근데 이게 하나만 한 얘기예요. 표현이 굉장히 좀 불명확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누나 이러실 문제가 거예요. 있고. 하나만한 얘기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한 이야기 왜 넣지 넣냐고. 말아야죠. 그럼, 왜 지금도 넣냐고. 사실은 저 두 가지 해당하면 공소 기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있는 집 아들 우리 성렬이 형 화이팅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웃기지만님께서 계속 있는 집 아들이라고 강조를 해주십니다. 예. 뭐가 있을까?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